경기도 화성의 한 복지관.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조광명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조광명 의원은 소속된 상임위답게 학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요즘 그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이 있다면 바로 학교 운영위원 간담회입니다. 실제 간담회를 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 또 깊은 고민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간담회였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의 시설 개선이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틀을 정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설 개선 문제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화성이라고 해도 지역별 특성과 학교별 편차가 큰 만큼 특성과 문제점이 비슷한 지역군을 모아 간담회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점, 봉담 등 화성 중부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따끔한 지적, 책임감 있는 대안은 그의 간담회 원칙입니다. 일률적으로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거기 우선순위 빠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좀 있고요. 우리 정남중학교 화장실 증축에서 타일이 다 떨어지고 이랬다고 하는데 거기는 가봐 주십시오. 필요하면 화장실 증축할 게 아니고 내부 시설만 좀 해야 되면 이번 예산 배정에서 좀 해주세요. 아이들 이제 통학로가 문제인 거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초등 학부모니까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봉담 같은 경우는 학교가 부족해서 어떤 교육의 질이라든지 학교의 시설 문제에 앞서서 일단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잘하고 있는 건가요? 동원된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바꿔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온 조광명 의원. 요즘 간담회를 마치고 나면 그가 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간담회장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SNS에 연결하는 건데요. 제기된 민원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과정과 정보를 공유하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일일이 피드백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빨리 이런 말씀도 주시고 이제 운영위원장님들이 느낀 점들에 대해서 카톡으로 올려주시고 문자가 오면 문자 답변해드리고 문자로 또 업무 이러저러한 거 하고 공무원들하고의 소통도 문자로 자료 요청도 핸드폰으로 하고 그의 진심과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어가며 화성시 학교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함께 지역 주민들과 아주 친한 관계로 되는 것 같아서 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요. 말씀 주시는 거 가지고 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것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생활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저한테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시원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이곳은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은 현재 화성의 뜨거운 지역 현안 중 하나인데요. 문제가 불거진 지난 여름부터 분주히 시행사를 드나들고 있는 조광명 의원.
총 사업비 634억 원을 들여 화성시 동탄면 산척저수지와 송방천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동탄 호수공원은 당초 타 신도시의 호수공원처럼 화성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그에 못 미치는 초라한 모습 때문에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또한 신도시의 호수공원은 주변 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인근 7천여 세대의 아파트 시행사들은 그동안 동탄 호수공원을 앞다퉈 내세우며 프리미엄을 강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설계자의 의도와 실제로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역 주민의 눈높이가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시설을 해놓은 것들을 바꿔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주민의 눈높이와 도시공사의 입장을 이제 조율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도시공사에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를 쓰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문제를 앉아서 해결하고만 있을 순 없겠지요. 끊임없이 이어지던 동탄 호수공원에 대한 민원의 실타래가 얼마 전부터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조광명 의원을 필두로 입주민 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등이 동탄 호수공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바로 시민과 함께하는 동탄 호수공원 협의체인데요. 협의체에서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민원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호수면이 넓어지면 호수가 탁 트인 느낌이 더 많아지고, 그 수량이 풍부해짐으로써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족시켜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주민들이 좋아하시니까 그게 최고죠.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졸품으로 전락한 호수공원이 동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10월 말쯤에 안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부터는 주민들의 보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들, 공사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도시공사의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주민들도 기대했던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잘 조합돼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인방송 IFM 창사 2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조광명 의원. 실은 조금 특별한 순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님, 오늘 감사패를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신도시 중 하나인 화성시 동탄 지역구 재선으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광명 의원. 덕분에 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부터 오늘 감사패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패를 주신 마음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다짐의 자리인 것 같아서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는 의외성이 주는 감동. 고루한 기존 관례를 깨뜨리는 예측 불가의 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조광명 의원. 행정의 벽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소통의 장을 만들며 의정 활동의 새로운 틀과 전형을 이뤄가고 있는 그의 노력이 어느새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원칙에 입각한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내려는 그의 의지가 화성시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보면 이러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택하시면, 그리고 요구하시면 어떤 자리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